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파워, 돈과 관련된 부분 읽어드릴게요. 더 파워와 돈이고요. 페이지 192쪽입니다. 자, 기억하라.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돈이나 성공을 얻은 이야기를 들을 때 언제라도 흥분을 느껴라. 이는 당신이 그와 같은 주파수대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좋은 주파수대에 있다는 증거이므로 당신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흥분하라. 모든 것은 그 소식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달려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기쁨과 흥분을 반응하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돈과 성공에 네라고 말하는 것이다. 보통 질투를 한다든지 실망한다든지 부러워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결국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일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라는 그 깊은 진리가 담겨있는 구절이고요. 되게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았어요. 당신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돈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돈에 대한 좋은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 필요한 돈을 다 갖고 있다면 분명히 돈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돈을 다 갖지 못한 경우에는 돈에 대해서 좋은 기분을 느끼지 못하므로 당신이 돈에 대해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돈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세상의 돈과 부는 대부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오로지 부유한 사람이 돈에 대해서 기분 나쁜 감정보다 기분 좋은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는 데 있다. 아주 단순하다. 전 세계적으로 10%의 사람들만이 그 부를 거의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 부유한 사람은 그 돈에 대한 좋은 감정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래요. 자, 이제 무의식 중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는 돈은 이제 나쁘게 사람관계도 나쁘게 하고 돈은 이제 정직하지 못하다. 돈을 원하는 것은 속물이고 나쁜 것이다. 고상하지 않다. 힘들게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관념들, 무의식 관념들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 당신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대요. 자, 당신의 사업, 국가, 세계 재정 상태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없다. 대공황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있었던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빨리 읽다 보니까 좀 웃긴 실수를 했네요. 그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상하고 느낌으로써 법칙에 따라 살았으며 주변 상황에 맞섰다. 지금도 불경기다, 너무너무 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부자들은 전혀 불경기에 타격을 받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불경기를 계기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큰 부를 이룬다고 하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그렇게 재정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죠? 자, 유명하신 신학자의 말씀 읽어드리면, 우리의 삶을 좋게 하라. 그러면 좋은 시대가 된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만든다. 우리 형편이 달라지는 따라 시대도 달라진다. 사랑의 힘은 각각의 장애나 상황을 모두 돌파할 수 있다. 세계적인 문제도 사랑의 힘 앞에서는 장애가 되지 못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시절이 좋든 나쁘든 같은 파워로 작용한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을 바꾸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의식을 바꾼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학원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마음 공부도 하고 많이 하겠지만 쉽게 우리 무의식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우리 무의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자, 근데 돈에 대한 감정 상태를 바꾸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당신에게 돈이 많지 않으면 청구서를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내면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그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하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길을 찾아야 된대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청구서를 뭔가 기분 좋은 뭔가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청구서가 아니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그 대신에 회사나 개인이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 데에 대해서 당신이 선의해서 그들에게 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청구서가 당신이 받을 수표라고도 상상할 수 있다. 또는 감사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청구서를 낼 때는 뭐 전기세면 전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뭐 집에 대한 것이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그렇게 이제 그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느끼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자, 돈을 만질 때마다 기분 좋은 그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인데요. 그 지폐를 상상했을 때 앞면은 긍정이라고 느끼고 뒷면은 부족한 상태, 부정이라고 느꼈을 경우 돈을 쓸 때마다 쓰거나 뭐 전달하거나 뭐 그럴 때마다 항상 앞면을 향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풍족한 돈에 대해서 앞면을 볼 때마다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수가 되는 거죠. 돈을 쓰거나 줄 때도. 자, 그래서 그 기억 신호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 이름이 적힌 앞면이 보이도록 계속 쓰는 거예요. 앞면은 풍족하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신용카드를 건넬 때 항상 그 앞면, 이름이 쓰여져 있는 면, 돈의 앞면을 사용해서 그 풍족을 느끼고 상상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든지 주는 그대로를 돌려받는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부자라고 상상하라.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가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필요한 만큼, 나 원하는 만큼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자, 뭐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거 전부 다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달라지겠죠. 기분이 달라지니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 자세, 움직이는 것, 대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일을 대하는 것, 상황을 대하는 것, 하물며 삶의 모든 것을 대하는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느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일이 잘 풀리고 그것에 맞는 상황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 내 기분은 내 그 주파수가, 내 의식 상태가 얼마나 잘 고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쉬운 신호입니다. 자, 당신이 이런 기분을 느끼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편안하고 걱정이 없고 내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현재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사랑의 느낌이며 이 느낌은 자석처럼 끈끈하게 달라붙는다. 자, 마지막으로 네,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지금 누가 와서요. 자, 네빌 고다드 님께서 말씀하신 거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소망하는 것을 이미 손에 쥐었을 때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낄지 추측해 봄으로써 당신의 소망 실현과 연관되는 느낌을 포착하라. 그러면 당신의 소망이 구체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자, 이게 사실 상상하고 믿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큰 그 무의식의 변화의 훈련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앞에서 소개한 그런 간단한 방법부터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